안녕하십니까, 이해웅입니다. 오늘은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텐데, 많은 FP님들이 자동차 보험 너무 어렵다, 고객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동차 보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좀 기초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자, 중요한 거는요,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이지 않습니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거리, 그러니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공부할 내용들은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품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것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체계로 보상이 되는지 가입한 담보별로 보상 내역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하고 나면은 자동차 보험의 기본 상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특약별로 보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거는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향후에 사고 나서 고객들이 상담 문의가 오시더라도 응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보험은 3이다. 이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3인지 뒷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품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FP님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상품은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3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3가지가 바로 개인용 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승용차고요. 두 번째, 영업용 차가 있고요. 세 번째, 업무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용과 업무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구분하는 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영업용은요, 내가 차를 타게 됐을 때 돈을 내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택시, 버스, 고속버스, 그리고 여행을 갈 때 관광 목적으로 가게 되는 대형 버스들 다 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들은 다 영업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무용이라고 하는 거는 승용차가 됐든 아니면 작은 포터 같은 트럭이 됐든 간에 회사의 일을 위해서, 회사의 주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상품이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개인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그래서 대부분 업무용은 기업, 법인 물건들이 많습니다. 법인 물건을 취급하시게 되면 일단은 10대부터 많게는 수백 대까지 있는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인을 공략을 할 때도 아주 기초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장기보험들하고 좀 다르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5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자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돈 내는 사람. 그래서 자동차 보험 상품을 설계를 하시다 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가끔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보험자는 5그룹이 있다.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다 혜택을 보는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그룹 살펴보면요,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잘 살펴보시면, 자, 기명 피보험자는요, 자동차 등록증 상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친족 피보험자인데, 기명 피보험자, 차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인척이고요. 세 번째, 승낙 피보험자는 차주,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아니더라도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승낙 피보험자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는 차주, 소유주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운전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나 위에 있는 이 4그룹의 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바로 운전기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4가지의 피보험자 그룹이 존재를 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향후 뒤쪽에 나오는 특약,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특약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관에 표시되어 있는 거를 좀 봤는데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 차량 사고, 무보험차 상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약관을 살펴보시면 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십사 해서 자료를 올려놨고요. 조금 더 보시면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 자기신체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신체 사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동차 사고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자동차 보험의 컨설팅 포인트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신체 사고 급수별로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져 있고요. 급수만큼 보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보험금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상해와 많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 담보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 담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담보와 나를 위한 담보 이렇게 구분하시면 가장 빨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담보는 뭐가 있느냐? 대인 1, 대인 2, 그리고 대물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실 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담보에는 다 앞에 대자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사람 인 1에 대해서, 인 2에 대해서, 그리고 물에 대해서. 자, 이해하기 쉬우시죠? 누구누구에 대해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물적으로든 아니면은 그 사람 인적으로든 어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자동차 보험 담보를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이 담보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사고, 자동차 상해,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나를 위한 담보에는 다 자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장기보험을 판매를 할 때 상해보험을 가입을 시키기도 하는데 상해라는 거는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다쳤을 때 가입한 본인이 혜택을 보는 담보입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담보 다 대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인 1, 대인 2, 대물. 나를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담보 다 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남을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담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담보.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고요. 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 담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입하는 담보, 대인 1, 그리고 대인 2, 대물이 있습니다. 대인 1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서 보험을 처리를 해주는 건데 책임보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부상 급수별로 지급 한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보험 처리, 즉 보상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컨설팅 포인트를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도가 있으니까 그게 넘어갔을 때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련돼서는 대인2 담보에서 무한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다치셨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인2는 무한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대인1과 대인2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대인1과 대인2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증권을 살펴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적게 돼 있는 거는 반드시 고객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건을 손상케 했을 때는 1,000만 원까지는 의무가입이고요. 그 이상은 선택가입이 돼 있는데 요즘은 외제차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 대물배상은 1억 원 이상 가입해 주는 게 고객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담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처럼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부상 급수별로 치료비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해는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내가 손해를 본 거를 다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대부분 설정할 수 있고, 이 안에서 그 사고를 낸 사람, 가해자죠. 즉 차주의 손해를 다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시에 알아볼 거겠습니다. 자, 무보험차 상해는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인명피해를 당했을 때입니다. 인명피해. 내 차를 누가 치고 도망을 갔는데 잡을 수가 없다. 그럴 때 무보험차 상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쳤을 때만 무보험차 상해를 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기 차량 손해는 말 그대로 내가 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이 전적으로 다 100%야. 그랬을 때 내 차가 손해난 거, 손실이 난 거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을 위한 담보 3가지, 나를 위한 담보 3가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가장 기본적인 담보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담보별로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셨을 때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왜 나는 보상이 안 되는 거야? 왜 저 친구하고 다르지?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죠. 그래서 방금 살펴본 담보별로 보험금, 지급되는 보험금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대인 1, 대인 2, 무보험 자동차 상해, 자동차 상해, 이 4가지를 살펴보시면 전부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보상금 항목이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발생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5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보험금을 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기 신체 사고를 한번 보시면 나머지 다 X로 되어 있고 한 가지만 치료비만 지급하는 거죠. 나를 위한 담보 2가지 중에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명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임보험 중요한 얘기입니다. 책임보험, 왜 내가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뭐 다이렉트에 하면 되지. 그런데 자동차 보험 증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설명을 들어봤냐고 고객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은요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 이상 넘는 거를 왜 임의가입을 통해 가지고 종합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알려주는 게 컨설팅과 고객 신뢰를 가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책임보험 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이 4가지 항목을 합한 금액이 여기 부상보험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금액 내에서만 지급하겠다. 그래서 한도가 있는 보험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1급이 어떤 상해냐면 고도의 뇌자상, 경골 하 3분의 2 분쇄골절, 대퇴골의 분쇄골절. 뭐 이름만 들어봐도 끔찍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다치는 겁니다. 고도의 뇌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72시간 이상, 그러니까 72시간이면 3일이죠. 3일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골 하 3분의 1 분쇄골절이라는 거는 만져보시면은 복숭아뼈 위에, 그러니까 무릎 바로 위쪽입니다. 바로 위쪽이 분쇄골절이라는 거는 완전히 바스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대부분은 다 플레이트나 아니면은 쇠판 같은 거를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대퇴골은요, 대퇴골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에 분쇄골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허벅지가 분쇄골절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다리 근육 쪽인데 이것도 치료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다치셨잖아요. 아직까지 사망하시거나 장애가 발생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천만 원 가지고는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이 아닌 사람에 관련돼서는 대인 2 무한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고객들한테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게 되면은 보통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1급부터 4급 정도의 상해에 해당이 되는데 많은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8급에서 9급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상보험급 2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CT나 MRI 같은 경우 15만에서 많게는 30만 원, 6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정밀검사 몇 번만 하더라도 이 한도 금액 240만 원을 다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치료비는 누가 본인이 내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부담을 해주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여추염자, 아이고 허리야, 목이야 이렇게 사고 나셨을 때 차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경여추염자에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는 9급이었습니다. 9급이었는데 이런 사고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12급으로 내려왔습니다. 12급인 경우에 보험금 한도 8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만 입원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다 써버릴 거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치료비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 배상 1이 아닌 대인 배상 2, 임의가입, 즉 무한대까지 사람에 관련돼서는 가입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많이 FP님들이 고객들이 물어보는 건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질충해서 탑승한 남편이 부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상해를 가입한 경우와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한 경우 두 가지를 완전히 극명하게 비교해보면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 한도 3천만 원 내에서 3개월간 치료비 500만 원, 휴업 손해 280만 원, 위자료 15만 원에서 총 795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하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80만 원, 시급 한도 금액 8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715만 원 나죠. 보험료 차이 연간 얼마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사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 상해를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컨설팅 포인트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기 차량 손해, 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나 혼자서 사고가 난 경우죠. 야, 이거 보험 처리해야 돼? 아니면 내가 돈 내고 그냥 수리할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자기 차량 손해는 이렇게 돼 있죠. 보험 가입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가 비용을 합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뭘 뺀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자기 부담금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물적 할증 기준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0만 원을 기준으로 자기 차량 손해에 20% 가입하신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액이 500만 원 경우인 경우 20%를 부담하게 되면은 100만 원인 거죠. 100만 원인데 최대 부담하는 금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내가 부담하고 50만 원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처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손해액이 50만 원인 경우에는 20% 계산해 봤더니 1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부담금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총 수리비가 50만 원인데 내가 20만 원을 내고 30만 원을 보험 처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를 한번 받게 되면 사고 처리한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할증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증이 아니 될 수도 있지만 할증이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 할증이라는 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특약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특약 이외에 어떤 특약들이 자동차 보험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에 표현된 기타 특약들 말고도 총 한 30여 가지 특약들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한번 열거를 해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운전자 보험 성격이 있는 특약들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족 안전운전, 연령 안전운전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상표본부는 명절 임시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절에 내가
부부 둘만 운전하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늘려서 운전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확인하는 사용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쓸 건지 한 번쯤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운전자 범위와 보험료 할인입니다. 간단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고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아지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죠. 왜 그러냐면 사고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운전하는 경우와 모든 사람들이 다 운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조건을 걸어 놓는 겁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명피보험자, 차주 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게 하겠다. 나머지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미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 나이와 보험료 할인. 이것도 뭐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건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21세, 26세 이런 특약들이 있죠. 그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게 보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요. 뭐 만 30세가 넘는다, 뭐 40세가 넘는다, 45세가 넘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나이 연령대 밑으로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할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상 처리가 가입한 특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